안녕하세요. 똑똑한 보험 주치 톡톡 보험 설계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보험 가격 지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 가입한 보험이 평균 보험료보다 저렴한지 비싼지 알 수 있는 지수인데요. 이 지수를 알고 싶다면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공식 코너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공되는 서비스나 가입 목적, 기간, 갱신령 여부 등 그 보장 내용이 보험료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도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알기 쉽게 보험 정보를 전해드릴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은 복잡하고 어렵다? 그 편견을 낱낱이 깨드립니다. 좋은 보험 가입하기 운동본부 최규재 대표, 은퇴퇴직연금 전문가 최연진, 보험재무설계 전문가 박준영, 종합보험 전문가 유상원, 바른보험 지킴이 사총사와 함께 쉽고 재미있는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얼굴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더 기대되는 시간이죠. 마스터스 초이스 전문가의 선택 시간입니다. 자, 박준영, 유상원 전문가께서 그동안 저희 프로그램 보시면서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처음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톡톡 보험 설계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할 제 이름은 박준영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프로가 있는데 제목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입니다.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세상에 나쁜 보험도 없는데 였습니다. 그렇죠? 예, 보험의 물론 부정적 인식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보험은 어떻습니까? 또 반드시 필요한 것도 사실이죠. 근데 왜 이 보험이 나쁜 인식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는지 한번 문득 생각을 해봤는데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일부 설계사분들께서 고객님들에게 맞는 상품을 제시하기보다는 본인에게 좋은 상품을 제시하다 보니 이러한 좀 불신이 많이 쌓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옷을 고를 때도 어떻습니까? 예,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디자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우리가 옷을 구매하는데 보험도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적정한 보험료 그리고 나에게 맞는 이 보장 내역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옷을 고르는 그런 안목처럼 보험도 내가 보고 딱 고를 수 있는 안목을 키워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톡 설계사 전문가 유상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로 인해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제 모든 지식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훈남 전문가 두 분이 함께 하시니까 더 든든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들이 선택한 보험 꿀팁 정보를 알려드리는 마스터스 초이스. 오늘은 최규재 전문가 얘기부터 만나볼까요? 아, 네. 이제까지 그러면 훈남 없었던 얘기네요. 예. 원조 훈남이시죠? 아니, 알겠습니다. 아쉽네요. 예, 제가 준비한 이번 주 마스터 초이스는요, 보험은 도박이 아닙니다.입니다. 네, 보험은 도박이 아니다. 이건 사람들이 보험을 도박처럼 생각한다는 의미인가요? 네, 그 도박이 나쁘다라는 건 굳이 이야기를 따로 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시고 계신 얘기겠죠. 사회 통념상으로나 아니면 법적으로도 다들 도박은 나쁘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건데 네.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요. 사실 설마 내가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험을 계속 미루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반대로 나는 10년 안에 큰 병에 걸릴 거야. 혹은 보험료가 오르면 얼마나 오를까. 네. 나는 그 전에 죽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요즘에 워낙 갱신형의 보험이 많다 보니까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이게 갱신형의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는 거는 이제 도박처럼 모험을 거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규재 전문가님은 갱신형 보험 가입이 도박과 같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살지 또 얼마나 건강하게 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요. 네. 보험을 너무 짧게 아니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갱신형의 보험을 이제 알고 가입을 하시던 아니면 갱신형인지 모르시고 권유를 받아서 가입을 하시던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되도록 보험은 길게 그리고 갱신이 아닌 보험의 형태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80세까지의 보장보다는 아무래도 더 길게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100세 이상의 보장 그리고 갱신형의 형태보다는 비갱신형의 형태가 훨씬 더 아직까지 많은 상품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네. 가입 전에 갱신형밖에 없다. 이거는 만기가 20년으로 짧게 끝나.
그런 그 권유에 좀 너무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가입을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최현진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이번 주 마스터스 초이스는요. 특수건물 보상 의무화입니다. 네, 특수건물 보상 의무화,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올해 10월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수건물을 소유하신 분들은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타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까지도 보상을 해주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네. 현재까지는 타인 재물 손해까지는 배상을 해주는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게 의무가 아니었지만 특수건물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아무래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보장을 강화를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재물 보상까지도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 또 따져봐야 될 것이 모든 특수건물이 해당되는 건지 궁금해요. 그렇지는 않고요. 기준이 좀 있거든요. 11층 이상의 모든 건물, 그리고 3,000제곱미터 이상의 병원이나 호텔 등과 2,000제곱미터 이상의 학원이나 음식점, 그리고 목욕탕 등은 앞으로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타인 배상 책임까지 보장을 추가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가입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특수 건물을 건축할 때 사용 승인일과 검사일이 의무 가입 시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소유권을 변경할 경우에는 취득일이나 아니면 소유주가 특수 건물임을 인지한 시점부터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국회를 통과한 이 화재보험법은 공포된 지 6개월 이후에 시행이 되게 돼 있는데요. 올해 10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계도 기간을 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 전에 가입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숙박업소나 노래방, 백화점, 학원, 목욕탕, 찜질방 등의 다중 이용 업소를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타인 재물 손해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넣으셔서 네. 각 업장에 맞는 보장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건물 화재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장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준영 전문가의 마스터스 초이스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 꼽은 마스터스 초이스는 공무원을 부러워하는 이유는입니다. 요즘 젊은 층이 또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공무원이라고 하는데요. 공무원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우리가 동창회를 가보면은 은퇴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상당히 다릅니다. 네. 그 은퇴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을 하는 친구, 그다음에 금융업 종사자 또는 대기업 종사자 친구들이 주로 이제 밥값을 많이 계산을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은퇴 이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네. 유일하게 이제 밥값을 계산할 수 있는 직군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네. 네, 바로 공무원 친구입니다. 아. 네, 그 이유는 간단한 게 공무원 연금 때문이죠. 공무원 연금 참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게 다른 연금을 가진 분들과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그 공무원 연금과 개인 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 연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20년 내지 30년 동안 길게 재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들 같은 경우에는 매달 자신의 소득의 7%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무원 연금으로 강제 저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라든지 납입 중지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노후 연금으로서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경우가 되고, 네. 그다음에 그에 반해서 개인 연금 같은 경우에는 중도 인출, 납입 중지 이런 유동성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죠. 네, 그리고 맞아요.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10년도 너무 길다라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무원 연금만큼의 효과를 누리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공무원 연금 같은 효과를 누리려면 기간은 또 길게 강제성을 갖고 꾸준히 납입하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은퇴 이후의 삶이 부럽다고 한다면 최소 20년 정도의 장기 강제 저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무원 연금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불로소득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인내 저축을 통해서 저축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노후에 보장을 받으려면 그만큼 지금은 조금 고통의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정리를 하면 연금은 이제 미리미리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꾸준히 준비하시면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갑자기 그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하는 네. 속담이 떠오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상원 전문가의 마스터스 초이스 한번 만나볼까요? 네, 제가 뽑은 이번 주 마스터스 초이스는
병력이 있어도 통합보험 가입 오케이입니다. 네. 병력에 있다면 부담보를 설정을 하거나 325 보험 같은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걸 통합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2016년 4월부터 병력이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한 간편고지보험 등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해졌는데요. 네. 보통 3대 질병인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질병과 상해수술비, 질병과 상해 입원비 등을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존 325 간편보험 중에서도 뇌출혈이 아닌 뇌졸중 진단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사를 선택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병력이 있는 분들이 가입하는 또 보험이기 때문에 보장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뇌졸중보다는 뇌출혈로 보장해주는 곳이 더 많겠죠? 네. 뇌경색과 뇌출혈을 포함해서 뇌졸중이라고 하죠. 그런데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관 질환과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기존 회사들은 뇌졸중 진단비 특약을 가입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가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뇌출혈 진단금만 가입이 가능해서 뇌경색 진단금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뇌졸중 진단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모든 보험사에서 이게 다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현재 두 곳의 보험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올해 4월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이나 새롭게 유병자 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꼭 뇌졸중 진단비가 가입 가능한 곳으로 알아보셔서 보험을 가입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